반갑습니다. 사설입니다. 부자라고 생각이 되면, 내가 이제 부자 되기 시작했다라고 하면은 금고를 사셔서 금고 안에 이거를 넣어야 돼요. 우리 이제 조선시대에는 옛날에는 괴짝이라고 하잖아요. 이게 그 나무를 이렇게 짜서 이렇게 보관을 했는데, 뭐 김치독을 보관하는 이제 곡간 창고 아시죠? 거기에다가 뭐 생활용품이나 상하지 않고 훼손되지 않는 것에 괴짝을 놓는 경우도 있고, 방에다 넣는 경우도 있고, 옛날 분들은 돈을 장독에다가 해가지고 땅에다가 이제 묻어버리는 경우도 있었어요. 옛날 그 괴짝이 없고 정말 자기 비상금. 그리고 요즘에는 시장에 가면은 돈을 요강으로 받잖아요. 그래서 요강 색깔은 녹색이 좋다. 옛날에는 그래도 나무로 괴짝을 만들었죠. 그래서 좀 뭔가가 정감이 있고, 이 조선 시대에는 한 마을이 이렇게 있으면은 이 마을과 마을 사이에 소통이 어렵잖아요. 지금은 전화도 되고 인터넷도 되는데, 그때는 소통이 어려우니까 이 마을의 형성이 굉장히 중요했습니다. 이 마을의 중심인 이 부자인 사람들이 땅이 많으니까 이 부자인 사람들의 땅에서 농사도 짓고, 그 사람들 서로 품앗이를 하면서 부자들은 이 괴짝 안에 노비 문서랄지 땅 문서랄지 중요하잖아요. 그리고 자기 집안의 갑오로 내려오는 어떠한 문서나 기록들이 보관되어 있었어요. 큰 부자는 괴짝이 반드시 있어야 된다. 현대 시대에는 금고죠, 금고. 아유, 나는 뭐 부자도 아닌데 무슨 뭐 금고가 중요해 라고 생각할 수 있잖아요. 근데 인터넷에 보면은 뭐 진짜 9,000원짜리부터 뭐 몇만 원, 뭐 몇백만 원까지 있는데, 금고는 좀 마련했으면 좋겠거든요. 그래서 이 금고가 집에 있는 사람하고 은행하고 좀 다르죠. 은행에 있으면 난 좀 더 부자다. 그래서 누구 집에 갔는데 금고가 있네? 이 집 좀 사네? 이런 이미지가 좀 들어가는데, 금고가 있으면 굉장히 좋습니다. 그래서 뭐 금을 넣든지 보석을 넣든지 여러 가지 형태가 있는데, 중요한 게 있어요. 옛날에 그 조선시대에는요, 경주 채부자 때 가시죠? 괴짝을 열어보니까 이 고문서가 들어있는 거예요. 옛날에 그 되게 중요한 문서, 그게 묵체보상운동이라는 문서가 있었어요. 이게 일제시대 때 독립운동을 하기 위해서 나라가 없으면은 부자도 없다라는, 그 일본에 일제에 빌린 돈을 갚아야 된다. 그래서 독립운동 자금이 이렇게 돌아가는, 서로와 서로를 소통하는 그 기록의 문서나 그게 굉장히 많이 나왔다고 해요. 왜냐면 이분들은 이 마을의 큰 부자인데 백리 안에, 백리면 40kg잖아요. 이 안에 굶어 죽는 사람이 없게 해라. 왜냐면 농사도 짓고 다 사람도 쓰고 해야 되니까 이 마을을 기둥이었잖아요. 위기가 올 때, 큰 어려움이 생길 때 이 마을 사람들이 그런 것을 십시일반으로 도와주는, 그게 진정한 그 부자이지 않을까. 괴짝에서 나온 게 고문서다. 현대는 이거는 좀 나무인데, 현대 금고는 좀 차갑죠. 금속으로 되어 있고 깊숙고 어둡고 찬기가 굉장히 강해요. 그래서 옛날에는 뭔가가 정감이 가는데, 현대는 뭔가 살기가 느껴져. 냉혹한 살기가 느껴지고 차갑잖아요. 딱 만지면, 겨울에 딱 되면은요, 너무 차가워요. 그래서 집에다가 놓는 위치가 있어요. 위치는 자기 사주상 반한살 위치인데, 띠로 보시면 돼요. 너무 어렵다고 생각하시면은 제가 띄워 드릴게요. 자기 띠와 반한살의 위치. 그래서 안방이 제일 좋고요. 안방이 제일 좋고, 그 안방에서 반한살 위치에 금고를 놓으시면 됩니다. 그래서 예를 들어서 내가 금기운이 약해. 금기운이 약하면은 뭐 금고는 금속 색깔 컬러는 뭐 다 괜찮습니다. 그냥 금색도 괜찮고 은색도 괜찮고 하얀색도 괜찮고, 내가 화나 목 기운이 좀 필요하다 라고 하게 되면은 금고 색깔을 좀 화려한 색깔, 화려한 색깔로 컬러를 선택을 하시면 돼요. 컬러를.
그리고 주변에다가 금고 주변에다가 이렇게 천이나 이런 걸로 좀 덮어 놓던지. 근데 금고가 금이잖아요. 근데 이 안에다가 바로 목기, 나무를 하게 되면 금극목으로 해서 이렇게 꽝, 그래서 돈 거래의 사고, 거래 소송 이런 것들 골치 아픈 일들이 많이 있으니까 금생수, 수생목이 될 수 있는 금고 옆에다가 물을 조그맣게 떠놓는다든지 꽃병을 조그맣게 놓는다든지 이렇게 해서 어항은 놓으면 안 됩니다. 생명을 놓으면 안 되고요. 그래서 이렇게 순환이 될 수 있는 그 나무 화분 하나랑 금고에다가 물, 화분 이렇게 해서 금생수, 수생목이 될 수 있도록 상생이 될 수 있는 그 형성 구조를 해놔라. 방향도 마찬가지고요. 그래서 내가 안방에 이렇게 있으면은 내 반환살이 뭐 예를 들어서 이게 뭐 남서쪽이야. 남서쪽. 그럼 이쪽에다 놓으시면 되고, 금고 안에는 금도 넣어도 되고요. 뭐 달러도 넣어도 되고, 뭐 우리나라 화폐도 넣으셔도 되는데, 은행에다가 모든 금고를 맡기는 순간 가족을 벗어난 공간이잖아요. 가족을. 그러니까 굉장히 개인적으로 갈 수가 있고, 난 아무도 못 믿어. 물론 더 큰 부자가 될 수도 있죠. 가족을 못 믿는 구성원의 그 마음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내 돈이 좀 공적인 자금, 우리 가족을 떠나서 우리 집안을 떠나는 어떤 공적인 자금으로 형성이 될 것이다. 물론 좋죠. 더 큰 부자로 가는 방향이니까요. 그 괴짝 안에, 금고 안에 소중한 물품의 갑오나 현금, 금도 좋지만 나만의 일기장이랄지 도서, 그리고 내가 책을 읽었을 때 간추린 나만의 명언집, 말하자면은 내 자녀가 있으면 내 자녀가 결혼해서 내 밑에 후손이 두고두고 읽을 수 있는 할머니, 할아버지, 증조 할머니, 할아버지가 내 밑에 세대한테 주고 싶은 어떠한 글이나 말들, 어떤 일기장 이런 것들을 넣어놓는다고 한다면 굉장히 좋고, 성경책이나 불경, 불자시면은요, 불경의 책 어떠한 한 구절이나 이런 것들을 자기의 손으로 이렇게 직접 써서 굉장히 좋고, 금고를 딱 열었을 때 자기만의 어떠한 그 철칙의 하나의 문구를 썼으면 좋겠어요. 그게 인간의 존엄적인 글이면 좋을 것 같거든요. 왜냐하면 이게 굉장히 욕망적인 겁니다. 욕망이 드글드글해요. 인간은 맛있는 거 먹고 싶죠. 부자가 되고 싶고 탐욕적이고 아주 매력적입니다. 그래서 옛날에 진정한 부자들은요, 곡간 그 안쪽에서 탁 열었을 때 괴짝에서 뭐가 나왔냐면요, 고전이나 논어 같은 글들이 한문으로 이렇게 해서 한지가 너덜너덜할 정도로 그런 지필 문서가 나왔다고 해요. 최부자도 그렇고요. 그래서 좀 다르죠. 큰 부자는. 그래서 저는 이 돈이라는 것이 가끔 이렇게 영화나 드라마를 보면은, 저 작가는 귀신 돈을 벌고 있구나 하는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. 그 돈은 진짜 매력적이고 탐욕적이고, 그 귀신 돈은요, 그런 좀비 영화나 막 이런 것들이 막 대히트가 치고 막 그런 거 있잖아요. 악마나 이런 지옥 이야기 이런 것들 굉장히 부를 따라주고, 그것이 굉장히 달콤하고 돈을 많이 벌어다 주긴 해요. 근데 결국에는 그 작가가 나중에는 좀 안 좋은 일을 휘말릴 땐 귀신들이 장난치더라고요. 믿거나 말거나지만 제 눈에는 그런 것들이 좀 보여서, 저 사람 귀신 돈 벌고 있네.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. 그래서 부의 꼭 돈이나 현금, 보석, 그러니까 강남의 부자들의 금고를 보면은 미술품이나 뭐 다이아, 몇 캐럿 이런 것들이 많이 나오는데, 제가 생각했을 때 진짜 제가 부자라고 한다면 내가 왜 어떻게 해서 이 부자가 됐는지에 대한 나만의 노하우나 철칙을 내 자손들한테 줄 것 같아요.
쏙쏙 그 비밀 시크릿 명부라고 하죠. 그래서 근데 그게 내 아이들한테 어떤 것을 주고 싶을까 한번 잘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. 좋은 방법을 주고 싶을까? 안 좋은 방법을 주고 싶을까? 그래서 비밀 명부 같은 것을 보관하잖아요. 그래서 영화 같은 거 보면은 블랙리스트 같은 거. 왜냐면 내가 위험한 상황에 처했을 때 보험 같이 이렇게 막 그 누구한테 얼마 줬고 얘는 어떻게 됐고 이런 것들을 만들어 놓잖아요. 위험에 처해지면은 그들을 협박용으로 하는 노트 그런 것들이 내가 있다 라고 하면은요 축하드립니다. 지옥에서 살고 있습니다. 이 말에 동의를 안 하시고 말도 안 돼. 그런 건 당연히 필요하고 이거는 맞지? 우리나라는 6.25를 겪은 전쟁의 시대에 태어난 국가이고 한반도가 이게 반으로 잘려 있고 같은 민족끼리 공격을 했는데 그 당연히 싸우고 싸워서 짓밟고 눌러서 이겨야지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은요 진짜 축하드려요. 욕망을 따르는 정말 부자입니다. 끝은 알 수 없어요. 자손에서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. 영화 헝거에서 보면 그 태국 영화더라고요. 그래서 제가 뭐 요리사들의 영화인데 그 영화를 끝까지 보시면은 나뉠 거예요. 설명이 나와요. 그 여자가 결국에는 그 유명한 셰프를 이기는지 이거는 궁금하신 분은 직접 한번 보세요. 부자들에 대한 설명이 좀 독특하게 재밌게 그렸더라고요. 그리고 그 하나 더 콘크리트 유토피아를 제가 좀 그냥 킬링 타임으로 한번 봤는데 생각이 많아지더라고요. 그 여자 주인공이 있어요. 그 여자 주인공이 계속 하는 행동에 대해서 내가 반관심을 가지는지 그 여자 주인공의 그 마음이 응원하게 되는지에 따라서 진짜 인간에 대해서 심리가 나온다. 그렇습니다. 좀 방향이 빠졌는데 돈과 부자가 되는 거에서는요 항상 그 갈등이 있어야 될 것 같아요. 우리 아이들 방에는 이거를 놓자. 저금통입니다. 요즘에 누가 현금을 들고 다녀? 요즘에 누가 현금이 있어? 그럴 수 있어요. 애들한테 그럴 수 있는데 그래도 애들한테 저금통을 방에다 좀 넣어주고요. 아니면 애들 방에 꼭 이렇게 금고는 아니더라도 어떤 상자나 보물 상자를 만들어서 네가 제일 중요하고 소중한 거를 거기다가 넣어봐. 그리고 엄마가 안 볼게. 이런 약속을 정한다든지, 그렇게 하게 된다면 이 아이들의 사주에 맞게, 이 아이들의 사주에 맞는 반환살 위치에다가 어떤 것을 항상 너는 귀하게 여기고 중요하게 여겨야 된다라는 것들, 그리고 이 아이의 그런 사상이나 이런 것들도 저는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.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이 부자가 시작되면 금고를 사서 이거를 넣으라는 거는 나의 정신 세계나 내 욕망과 내가 이상을 그리는 나만의 진짜 올라가는 그 세계에 대해서 그곳으로 넣어라. 내가 정말 6.25 전쟁처럼 총을 쏴고 같은 민족끼리 자본주의 세상에서 부자가 될 것인지를 선택을 하든지 아니면 다른 쪽을 선택을 하는지 그거는 님들의 고난입니다. 자기의 사주에 맞게 그 금고 속에 넣어서 내가 물려주고 싶은 게 뭔지, 내가 갖고 싶은 게 뭔지 그거에 대해서 잘 생각을 했으면 좋겠습니다. 저도 사람인지라 하루에도 마음이 계속 왔다 갔다 손바닥 뒤집도록 그렇게 되는데 그게 불교에서 말하는 윤회예요. 다시 반복한다. 그리고 기독교에서 말하는 악마가 들어왔다 나간다. 악마가 들어와서 네 마음을 해친다. 근데 불교에서는 악마와 천사가 마음속에 한 공간에 공존하잖아요. 근데 기독교는 달라요. 악마가 들어왔다. 너에게 악마가 씌었다. 이러거든요. 참 재밌습니다. 자기 자신을 어떻게 금고를 만들어서 내가 어떤 부자가 될지
큰 부자가 될지 욕망을 따르는 부자로 해서 그냥 재미만 추구하는 삶을 살아갈지는 선생님께서 결정하시기 바랍니다. 네, 오늘도 당신은 잘 될 운명입니다.